안녕하십니까, 조숙경입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고수준 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적 문제를 고수준 API를 사용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스파크의 저수준 API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크에는 두 종류의 저수준 API가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 처리를 위한 RDD와 다른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변수와 어큐뮬레이터처럼 분산형 공유 변수를 배포하고 다루기 위한 API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저수준 API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고수준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에 물리적 데이터의 배치를 아주 세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DD를 사용해 개발된 기존 코드를 유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정의한 공유 변수를 다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세 경우에서만 저수준 API 기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파크의 모든 워크로드는 저수준 기능을 사용하는 기초적인 형태로 컴파일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트랜스포메이션을 호출하면 다수의 RDD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워크로드를 디버깅하는 작업이 더 쉬워질 겁니다. 스파크 컨텍스트는 저수준 AP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시작 지점입니다.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스파크 세션을 이용하여 스파크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컨텍스트 명령으로 스파크 컨텍스트에 접근합니다. RDD는 스파크 1.x 버전의 핵심 API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 코드는 RDD로 컴파일됩니다. 또한 스파크 잡은 RDD 단위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RDD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RDD는 불변성을 가지며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파티셔닝된 레코드의 모음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각 레코드는 스키마가 정해진 필드로 구성된 구조화된 로우인 반면 RDD의 레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선택하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 객체입니다. 그래서 RDD의 모든 레코드는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에 사용자가 원하는 포맷을 사용해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제어권을 가지지만 대신 모든 값을 다루거나 값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드시 수동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려 할 때 바퀴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차를 조립한 뒤 운전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구조적 API는 다르게 레코드의 내부 구조를 스파크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최적화를 하려면 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크의 구조적 API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압축된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반면 저수준 API에서 동일한 공간 효율성과 성능을 얻으려면 객체에서 필요로 하는 포맷 타입을 구현해 모든 저수준 연산 과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파크 SQL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필터 재정렬과 집계 같은 최적화 기법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RDD보다는 스파크의 구조적 API 사용을 권고합니다. RDD API는 데이터셋과 유사하지만 RDD는 구조화된 데이터 엔진을 사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RDD와 데이터셋 사이의 전환은 쉽게 되므로 두 API를 모두 사용해 각 API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API 문서를 보면 RDD의 수많은 하위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RDD는 데이터 프레임 API에서 최적화된 물리적 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대부분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두 가지 타입의 RDD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너릭 RDD 타입이며 다른 하나는 키 기반의 집계가 가능한 키 밸류 RDD입니다. 목적에 맞게 두 RD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객체의 컬렉션을 표현하지만 키 밸류 RDD는 특수 연산뿐만 아니라 키를 이용한 사용자 지정 파티셔닝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값 RDD 예로 그림처럼 지역별로 나누어 놓은 파티션을 들 수 있습니다. 항공운항 데이터에서 사용한다면 컨트리 네임이 키가 되고 카운트 컬럼을 파티셔닝에 분산 저장해 놓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RDD는 다음 5가지 주요 속성으로 구분합니다. 파티션 목록, 각 조각을 연산한 함수, 다른 RDD와의 의존성 목록, 부가적으로 키값 RDD를 위한 해싱 파티셔너, 부가적으로 각 조각을 연산하기 위한 기본 위치 목록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파티션된 블록이 어느 노드에 속해 있는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참조하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사용자 프로그램을 스케줄링하고 실행하는 스파크의 모든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각 RDD 유형은 앞서 나열한 각 속성에 대한 구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속성을 구현하여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RDD 역시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지연 처리 방식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즉시 실행 방식의 액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의 트랜스포메이션, 액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RDD에는 로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별 레코드는 자바, 스칼라, 파이썬의 객체일 뿐이며 구조적 API에서 제공하는 여러 함수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RDD API는 스칼라와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와 자바를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성능이 나오지만 원형 객체를 다룰 때는 큰 성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썬을 사용해 RDD를 다룰 때는 상당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RDD를 실행하는 것은 파이썬으로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 로우마다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렬화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세스에 전달하고 파이썬 처리가 끝나면 다시 직렬화하여 JVM 머신에 반환합니다. 그러므로 파이썬을 사용해 RDD를 다룰 때는 높은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직렬하는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되는 객체 또는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트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바이트로 변환된 데이터를 원래대로 객체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을 역직렬화라 합니다. RDD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DD는 첫 번째로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셋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셋에 RDD 메소드를 호출하면 쉽게 RDD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셋 타입을 RDD로 변환하면 데이터 타입 T를 가진 RDD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자바와 스칼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코드에서 데이터셋 롱을 RDD 롱으로 변환하는 방식은 spark.range500.rdd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로우 타입의 RDD를 얻게 되고 생성은 spark.range100.rdd로 실행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spark.range100 to df id.rdd.map 람다 라우의 0을 수행해 라우 객체를 올바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거나 라우 객체에서 값을 추출해야 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로우 타입을 가진 RDD가 반환됩니다. 여기서 map 함수는 생성된 RDD에서 로우의 값을 반환합니다. 람다 함수는 한 줄짜리 함수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람다 로우 콜론 로우 0은 파라미터로 로우를 받아
로우 0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RDD의 맵 수행 결과를 다음 표에서 정리하였습니다. RDD를 사용해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RDD의 toDF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RDD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코드는 spark.range 100.rdd.toDF입니다. RDD 메소드는 로우 타입을 가진 RDD를 생성하고 toDF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으므로 show 함수로 데이터 값을 확인합니다. 로우 타입은 스파크가 구조적 API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내부 카탈리스트 포맷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구조적 API와 저수준 API 사이를 오고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컬렉션 객체를 RDD로 만들려면 스파크 컨텍스트에 패러럴라이즈 메소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 메소드는 단일 노드에 있는 컬렉션을 병렬 컬렉션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파티션 수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파티션을 가진 병렬 컬렉션 객체를 만드는 코드는 mycollection은 spark.definitive guide big data processing made simple .split 공란과 워드는 spark.sparkcontext.parallelize mycollection, 2입니다. mycollection의 문자열을 저장 후 빈칸을 기준으로 단어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 mycollection 변수가 저장된 단어들을 파티션 2개에 분할하여 워즈 변수에 저장합니다. 파티션이 2개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태스크 2개가 병렬 실행됩니다. 스파크 UI의 잡 탭에 completed 잡을 확인하면 2개의 태스크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지 탭에 태스크를 보면 그림처럼 2개의 태스크가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나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 RDD를 생성할 수 있지만 데이터 소스 API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RDD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 API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RDD는 주로 RDD 간의 의존성 구조와 파티션 목록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소스 API는 데이터를 읽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파크 컨텍스트를 사용해 데이터를 RDD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줄 단위로 텍스트 파일을 읽는 예제는 spark.sparkcontext.textfile 파일 menu.csv입니다. 이 코드는 텍스트 파일의 각 줄을 하나의 레코드로 갖는 RDD를 생성합니다. 텍스트 파일 전체를 하나의 레코드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이슨 객체나 문서로 구성된 파일을 개별 레코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홀 텍스트 파일 메소드를 사용하며 메뉴 utf8.csv를 읽는 코드는 spark.sparkcontext.wholeTextFile menu_utf8.csv입니다. 생성된 RDD에서 파일명은 첫 번째 객체인 RDD의 키가 되며 텍스트 파일의 내용은 두 번째 문자열 객체인 RDD의 값이 됩니다. RDD를 다루는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RDD는 스파크 데이터 타입 대신 자바나 스칼라의 객체를 다룹니다. 또한 연산을 단순화하는 헬퍼 메소드나 함수도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필터, 맵, 집계,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다양한 함수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RDD의 다양한 기능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즐겨 사용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맵과 필터입니다. 맵 트랜스포메이션은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 RDD의 각 데이터에 적용하고 결과 RDD의 각 데이터에 새 결과값을 담습니다. 필터 트랜스포메이션은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 필터 함수를 통과한 데이터만 RDD에 반환합니다. 인풋 RDD로 RDD를 생성하고 맵 함수와
필터 함수를 적용한 코드와 트랜스포메이션 도식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input RDD는 sc.parallelize list 1, 2, 3, 4로 생성합니다. parallelize 함수는 파이썬 리스트를 스파크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map 연산은 input rdd.map 람다 x x 곱하기 x인데 input rdd 값을 한 개씩 받아와 제곱하여 결과를 돌려줍니다. 필터 연산은 input rdd.filter 람다 x x 능키표는 1,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input rdd 값을 한 개씩 받아와 1이 아닌 값을 돌려줍니다. 대부분의 RDD 트랜스포메이션은 구조적 API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RDD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정해 새로운 RD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RDD에 포함된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에 따라 다른 RDD에 대한 의존성도 함께 정의합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에서 했던 것처럼 지정된 트랜스포메이션 연산을 시작하려면 액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액션은 데이터를 드라이버로 모으거나 외부 데이터 소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RDD의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 함수를 나타낸 목록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D의 distinct 메소드는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다음 words.distinct.count 코드로 확인해 봅니다. 워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word.collect로 전체 결과를 먼저 출력해 보았습니다. 워드가 저장한 spark the definitive guide big data processing made simple 값을 빈칸 기준으로 분리하여 10개의 단어가 나왔으며 중복된 단어가 없으므로 결과값은 10으로 나옵니다. 필터링은 SQL의 웨어 조건절을 생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RDD의 레코드를 모두 확인하고 조건 함수를 만족하는 레코드만 반환합니다. 조건 함수는 필터 함수로 동작하므로 불리언 타입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모든 로우는 어떤 경우에라도 입력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코드는 문자 S로 시작하는 단어만 남도록 RDD를 필터링합니다. 코드는 우선 조건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한 코드는 df start with s individual return individual.start with s입니다. 파라미터로 받은 individual의 첫 문자가 대문자 s인가를 판단하여 참거짓을 반환합니다. start with 함수는 첫 문자가 대문자 s인가를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조건 함수를 정의했으니 데이터를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역시 RDD의 레코드를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코드는 word.filter 람다 word start with word.collect입니다. 스파크와 심플이라는 결과를 사용한 언어의 데이터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그 이유는 RDD는 데이터를 로우 타입으로 강제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map 함수는 주어진 입력을 원하는 값으로 반환하는 함수를 명시하고 레코드별로 적용합니다. 설명을 위해 이전 예제와 유사한 처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현재 단어를 받아와 단어의 시작 문자, 첫 문자가 S인지 아닌지 순서로 매핑합니다. 람다 구문을 사용해 함수를 한 줄로 정의하였고 전체 코드는 word2는 word.map 람다 word 가로 열고 word word 인덱스 0번 word.start with s입니다. 새로 만든 함수의 세 번째 반환값이 불리언 값으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단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word2.filter 람다 레코드 레코드 인덱스 2번 점 take 5입니다. word2의 레코드를 읽어 레코드의 세 번째 칼럼 값이 true인 경우 필터링합니다.
스파크 S2와 심플 S2가 결과로 반환됩니다. 플랫맵 메소드는 맵 함수의 확장 버전입니다. 단일 로우를 여러 로우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단어를 문자 집합으로 변환할 때 플랫맵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단어는 여러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문자로 분리해 다수의 로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플랫맵 함수는 로우를 하나씩 가져와 출력을 반복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반환합니다. 코드는 word.flatmap 람다 word list word입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 take 액션을 실행하였더니 S, P, A, R, K를 출력합니다. collect 액션은 모든 단어를 문자로 분리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RDD를 정렬하려면 sort by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다른 RDD 작업과 마찬가지로 함수를 파라미터로 지정해 RDD의 데이터 객체에서 값을 추출한 다음 값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word.sort by 람다 word len word 곱하기 -1. collection은 워드 변수에 저장된 단어들의 길이가 가장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서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각 로우에 있는 단어를 람다 함수 워드로 보내 len 워드로 길이를 구한 후 sort by 함수로 정렬을 수행합니다. 단어 길이 순으로 수행하는 정렬은 오름차순이고 길이에 -1을 곱하면 역순 정렬인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RDD의 모든 값을 하나의 값으로 만들려면 reduc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집합이 주어졌다면 두 개의 입력값을 하나로 줄이는 reduce 함수를 사용해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법 코드는 spark.sparkcontext.parallelize range 1,21.reduce 람다 xy x 플러스 y입니다. 1부터 20까지 범위의 정수는 range 1,21로 만듭니다. RDD는 spark.sparkcontext.parallelize로 생성합니다. 이 데이터에 reduce를 적용합니다. reduce 함수의 파라미터는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 함수로 정수 xy를 받아 두 수를 더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1부터 20 사이 수 합은 210이고 검증을 위해 1부터 10 사이 수로 계산해 보니 55가 출력되었습니다. 단어 집합에서 가장 긴 단어를 찾는 예제는 reduce 함수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긴 단어를 찾기 위해 단어 두 개를 비교해 둘 중 긴 단어를 찾는 코드는 df word length reducer left word, right word, if len left word가 len right word보다 크면 return left word, else return right word입니다. word length reduce 함수는 left word와 right word를 파라미터로 받아 if절에서 어느 단어의 길이가 길지 판단합니다. 왼쪽 단어의 길이가 길면 왼쪽 단어가 반환되고 아니면 오른쪽 단어가 반환됩니다. 결과를 구하는 코드는 word.reduce word length reducer입니다. word length reduce 함수는 두 개의 입력값을 하나의 결과로 만들기 때문에 reduce 메소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파티션에 대한 reduce 연산은 비결정적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길이가 10인 definitive나 프로세싱 중 하나가 leftword 변수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즉, reduce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비결정적 특성은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결과는 매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count 함수를 사용하여 word.count를 실행하면 RDD의 전체 로우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word의 개수 10개가 출력됩니다. count approx 함수는 반환 결과는 count 함수의 근사치를 제한 시간 내에 계산합니다. 파라미터로 신뢰도와 제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불완전한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는 실제로 연산한 결과의 오차율을 의미합니다. 즉, count approx 메소드의 신뢰도를 0.9로 설정하고
반복적으로 호출하면 실제 연산 결과와 동일한 값이 90% 이상 포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는 0에서 1 범위의 값이어야 하며 범위를 벗어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제 코드는 컴피던스는 0.95, 타임아웃 밀리세컨드는 400, 워드.count approx 타임아웃 밀리세컨드, 컴피던스입니다. 결과는 10으로 출력됩니다. 카운트 바이 밸류 메소드는 RDD 값의 개수를 구합니다. 결과 데이터셋을 드라이버의 메모리로 읽어들여 처리합니다. 카운트 바이 밸류 메소드를 사용하면 익스큐터의 연산 결과가 드라이버 메모리로 모두 적재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작은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카운트 바이 밸류 메소드는 전체 로우스나 고유 아이템 수가 작은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ord.count by value를 실행하면 단어 콜론 개수 형태의 딕셔너리가 결과로 출력됩니다. 워드 변수 내에 저장된 단어가 모두 다르므로 각 단어마다 개수 1개로 표시합니다. first 메소드는 RDD의 첫 번째 값을 반환합니다. word.first는 워드 변수의 제일 앞 단어 스파크를 출력합니다. max와 min 메소드는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word.max, word.min의 결과는 ASCII 코드 순서에 따라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앞번호에 해당하는 콜론은 최소값, word.min의 결과값입니다. 더는 최대값으로 word.max의 결과로 출력됩니다. 정수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출력합니다. 다음 코드 spark.sparkContext.parallelize range 1,20.max 와 min의 결과는 각각 19와 1입니다. take와 parsec 메소드는 RDD에서 가져올 값의 개수를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이 메소드는 먼저 하나의 파티션을 스캔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티션의 결과수를 이용해 파라미터로 지정된 값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추가 파티션 수를 예측합니다. 또한 take ordered, take sample, 그리고 탑 같은 다양한 유사 함수가 존재합니다. RDD에서 고정 크기의 임의 표본 데이터를 얻기 위해 take sample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sample 함수는 with replacement 임의 표본수, 난수 시드 값을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탑 함수는 암시적 순서에 따라 최상위 값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take ordered 함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word.takeO는 저장 순서대로 5개를 가져오므로 spark, the, definitive, guide, 콜론을 출력합니다. word.takeorder5는 ASCII 순서대로 작은 코드에 해당하는 5개를 가져오므로 콜론, big, data, definitive, 가이드를 출력합니다. word.top5는 ASCII 코드 큰 순서대로 워드에 저장된 단어를 5개 가져오므로 the, spark, simple, processing, made를 출력합니다. with replacement를 true로, number to take를 6으로, random seed를 100으로 하는 word.takesample with replacement, number to take, random seed는 워드 중 6개 단어를 무작위로 가져와서 출력합니다. 단어 개수를 세는 예제입니다. 먼저 예제 데이터셋을 파일즈 폴더에 ds_bigdata_wcex.txt 파일로 만듭니다. 메모장에서 만든 파일을 읽어 wcrdd는 sc.text 파일, ds_bigdata_wcex.txt로 RDD를 생성합니다. 콜렉트로 확인해 보니 단어들이 같은 단어인데도 대소문자가 섞여 있습니다. wcrdd1은 wcrdd.map, 람다 x, x.split으로 단어별 분리를 수행 후 모두 소문자로 변경합니다. 코드는 lower wcrdd는 wcrdd1.map, 람다 x, i.lower for i in x입니다. map 함수의 파라미터로
단어를 소문자로 변경하는 함수를 설정하였습니다. 람다 함수의 파라미터로 로우를 x에 받아 각 단어에 로어 함수를 적용합니다. 로어 함수는 단어를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콜렉트로 확인하니 모두 소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로우별로 모여있는 단어를 로어 wc1은 로어 wc rdd.flatmat 람다 x i.row for i in x로 단독 단어들로 분할합니다. count by value 함수로 각 단어의 개수를 셉니다. 결과로 빅은 4, 데이터 4, 아파치 4, 스파크 4가 출력되었습니다. count by value는 이번처럼 결과가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드라이버 메모리 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를 사용해 동일한 결과를 얻는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어 분류 후 소문자 변경까지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로어 wc rdd를 로어 wc로 복사 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로어 wc1은 로어 wc.flatmap 람다 x i.row for i in x로 단어들을 모두 소문자로 생성 후 분리하여 하나의 리스트에 플랫맷 함수를 적용해 넣습니다. 각 단어에 정수 1을 추가합니다. 코드는 로어 wc2는 로어 wc1.map 람다 x 가로 열고 x, 1 가로 닫고입니다. 각 단어를 키값으로 구성된 페어 RDD로 생성해 줍니다. 페어 RDD 생성 이후에 각 값들을 키별로 그룹화하여 단어가 몇 번 등장하였는지 맵 밸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앞의 내용을 직접 주피터 노트북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팍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APP-RDD13입니다. 스팍 레인지 100을 하면 정수형 100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생성된 결과는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과가 반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은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id로 줬고, 그 다음에 그 컬럼의 타입은 bigint입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RDD를 만드는 거는 .rdd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맵 파티션 RDD 하고 얘는 자바 to 파이썬으로 네이티브 메서드 액세서 인풀 해가지고 지금 생성이 됐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팍 레인지 10 2dfid RDD 맵에서 맵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로우를 받아서 로우에 그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예입니다. 밑에 똑같죠, 요거. 요거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A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A에 결과값 확인합니다. 그러면 10개이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까지 결과값으로 나왔고, 대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요거는 파이썬의 리스트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A.take3 해보겠습니다. 3개만 지금 갖고 오죠. 0, 1, 2. 그 다음에는 my collection은 spark the definitive guide big data processing made simple이라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문자열들을 가지고 얘를 요 빈칸 단위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그게 my collection이 갖고 있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spark.context.parallelize 해서 요 마이 콜렉션을 파티션 2개로 해가지고 워드라는 데 지금 저장을 해 놓습니다. 워드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군데 파티션을 해놨지만 실제 워드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그 개발자나 사용자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안쪽에 스파크가 얘를 둘로 나눠 가지고서는 저장을 해서 분산 저장 처리를 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ord.collect를 해도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하나로 뭉쳐져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빈칸으로 나눠 놓은 것들이 단어별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 리스트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xt RDD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가지고 RDD를 만드는 예인데 메뉴 언더바 utf8.csv를 읽어서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텍스트 파일로 읽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스키마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문자열들, 그냥 글자들, 그냥 텍스트 문서다 생각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잘라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로우 하나가 작은 따옴표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데이터,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의 두 번째 데이터, 작은 따옴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txt RDD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rt with s라는 함수인데 얘는 그 뭔가 값을 받아오면 요 인디비주얼이죠. individual.start with 대문자 s, 그러니까 요 대문자 s로 시작하는지를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은 참을 돌려주는 거고 아니면은 거짓을 돌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얘가 참으로 오는 경우에만 걸러내기 때문에 필터링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start with s라는 함수 정의한 부분을 지금 수행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요거죠. 요거 여기서 이제 필터를 하는데 람다 함수를 썼습니다. 뭐냐, 워드를 갖고 와라 하나씩. 근데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start with s 워드, 그 워드가 여기에 속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문자 s인 거는 여기 스팍이랑 심플이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필터링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한 거의 결과 확인. 네, 스팍하고 심플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2는 다시 이제 워드를 갖고 오는데 출력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워드, 그 다음에 워드의 0번, 그 다음에 word.start with s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 결과를 찍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워드, 그러니까 요거 스팍 하나 갖고 오면 요거 스팍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팍에서 그 단어의 인덱스로 0, 1, 2, 3, 4번입니다. 근데 이제 워드에 0번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첫자 S자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 word.start with s라는 함수를 수행했을 때 어떤 걸 돌려주냐고 봤더니 대문자 s로 시작하니 그거 물어본 거죠. 그럼 첫 번째 요거는 맞기 때문에 true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가 더가 들어오면은 더를 찍고 마찬가지로 워드 0번이면 t고, 그 다음에 start with 함수에 돌려봤더니 얘는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 s가 아니고 t이기 때문에 결과가 false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false고 마지막 심플은 심플 첫 번째 글자 s 그리고 true라는 결과를 찍어준 겁니다. 이 시간은 이상과 같이 RDD를 다루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과 RDD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맵, 필터, 리듀스 함수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